한 줌 눈이면 훌륭하지. 여름의 열기에 힘들어하는 남자의 입에는 봄바람이면 훌륭하지. 항해에 나서려는 선원들에게는 홑겹 이불 하나면 그 무엇보다 훌륭하지. 침대에 누운 두 연인에게는 상황이 맞을 때면 오래된 식구를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들은 것은 거의 기억하고 온종일 귀를 기울이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을 조리 있게 하나로 맞춰낼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럴 때면 나는 진실한 울림이 있는 듯한 단어나 구절에 매달린다. 한 세기 전에는 습지였지만 지금은 시장이 열리는 플라카 주변 구역에서 사람들은 나를 초바나코스라고 부른다. 양치기라는 뜻이다. 산에서 온 사람. 내가 그런 별명을 얻은 것은 노래 한 곡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나는 검은색 구두에 광을 내고 카우보이 모자에 묻은 먼지를 떨어낸다. 도시에는 먼지와 오염물질이 많고 햇빛 때문에 그것들은 더 나빠 보인다. 나는 넥타이도 맨다.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는 화려한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것이다. 맹이는 절대 외모에 무심하면 안 된다.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보석상처럼 옷을 입고 시장에서 타마타를 판다. 타마타는 손으로 만져서 그 위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맹인이 팔기에 적합한 물건이다. 양철로 만든 것도 있고 은이나 아주 가끔은 금으로 만든 것도 있다. 리넨처럼 얇고 크기는 신용카드만 하다. 타마는 맹세를 하다라는 뜻의 조사 타조에서 유래했다. 맹세의 대가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이나 구원을 기대한다.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칼이 찍힌 타마를 사는데 이는 제대할 때까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다. 위기에 처한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할 테니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맹세를 한다.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손님들은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내게서 타마를 사서 구멍에 끈을 끼운 다음 교회의 성상옆 난간에 묶는다.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잊지 않기를 희망한다. 물은 금속으로 만든 타마에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몸의 일부 형상이 찍혀 있다. 팔이나 다리, 배나 가슴, 혹은 나의 경우에는 양쪽 문이다. 한 번은 개가 찍힌 타마를 판 적도 있었는데 신부님이 항의를 하며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하셨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신부님은 평생 아테네에서만 지내신 분이라 산에서는 개 한 마리가 한쪽 팔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모르신다. 당나귀를 잃는 일이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신부님은 상상할 수 없다. 내가 복음서 구절을 인용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씨앗을 뿌리거나 수확하지 않고 창고나 헛간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그들을 먹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신부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치 악마를 대하듯 내게 등을 돌리셨다. 남자와 여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신부들보다 부주키 연주자들이 더 잘 안다. 눈이 멀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만일 여러분이 3가지쯤 짐작했다면 모두 틀렸다. 이야기는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한다. 일요일, 오전이었고 공기 중에는 커피 냄새가 떠다녔다. 해가 있을 때면 커피 냄새는 멀리까지 퍼진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딸에게 줄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더듬더듬 영어로 말했다. 아기인가요? 내가 물었다. 이제 여인입니다. 따님은 어디가 아픈가요? 내가 물었다. 전부 다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심장이 적당할까요? 잠시 후 나는 그렇게 제안하며 손끝으로 자판 위에 타마 하나를 찾아서 그에게 내밀었다. 양철로 만든 건가요? 억양을 봐서는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는 내 또래 혹은 조금 더 많을 것 같았다. 원하시면 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내가 프랑스어로 말했다. 이 아이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맹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을 때도 있지요. 저는 철도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주술사가 아니라.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양철로.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느라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가죽 바지에 가죽 재킷이었다. 하느님께는 양철이나 금이나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 딸아이와 함께 나흘 걸려서 왔습니다. 어제는 포세이돈 사원도 봤어요. 수니온에 있는 거요? 선생님도 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사원도 봤습니다. 양철 심장은 얼마지요? 그리스 사람들과 달리 그는 가격 흥정 없이 돈을 냈다.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니농. 니농? N-I-N-O-N. 그는 알파벳을 한자 한자 불러주었다. 따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챙겨 넣으며 말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딸은 시장의 다른 곳을 구경하고 있었고 이제 내 옆에 다가와 있었다. 새 샌들이에요. 보세요. 수제품이에요. 아무도 방금 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쩌면 결혼식 때 신으려고 산 건지도 몰라요. 열리지 않았던 그 결혼식이요. 발가락 사이에 끈이 아프지 않니? 철도원이 물었다. 진호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샌들을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발목에 감긴 끈이 아주 예쁘구나. 깨진 유리 위를 걸을 때도 안전해요. 그녀가 말했다. 잠깐 보자. 그렇지. 가죽도 아주 좋고 부드럽구나. 기억나요, 아빠? 어릴 때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을 말려주셨잖아요. 제가 아빠 무릎 위에 수건을 놓고 앉으면 발가락 하나하나가 까치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까치들이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치고 날아가 버렸다고. 그녀는 시원시원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어떤 음절도 얼버무리거나 불필요하게 끌지 않았다. 목소리, 소리, 냄새 같은 것들이 이제 내 귀에 선물을 전해준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공기를 들이켜고 그 다음엔 마치 꿈속에서처럼 지켜본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나는 접시 위에 정성껏 담은 멜론 조각을 보았고, 만일 니농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면 즉시 알아차릴 것임을 직감했다. 몇 주가 지났다.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프랑스어를 말하는 게 들릴 때, 심장이 새겨진 타마를 팔 때, 신호등에서 멀어지는 오토바이의 바퀴 소리를 들을 때, 가끔씩 그럴 때마다 철도원과 그의 딸 니농이 생각났다. 두 사람은 스쳐갔고 절대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6월이 시작될 무렵 무언가 달라졌다. 저녁이면 나는 플라카에서 집까지 걸어서 돌아온다. 맹인이 되고 나서 생긴 효과라면 시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시계는 쓸모 없어진다. 나도 가끔은 시계를 팔기도 하지만 시계가 없어도 나는 시간을 분 단위까지 알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10명의 사람을 정기적으로 지나치며 그들과 몇 마디 나눈다. 그들에게 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1년 전부터 그 10명 중에는 코스타스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와 나의 관계는 또 다른 이야기이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내 방의 책장에는 타마타와 신발 여러 켤레, 유리 물병과 잔들, 대리석 조각들, 산호와 소라 껍데기 몇 개가 있고 맨 위 칸에는 바울라마가 있으며 피스타치오가 든 유리병, 액자에 든 사진 몇 장, 식물 화분들이 있다. 히비스커스, 베고니아, 아스포델, 장미 화분. 매일 저녁 녀석들 상태가 어떤지, 새로운 꽃봉오리가 몇 개나 나왔는지 확인한다. 한잔하고 씻은 다음 나는 기차를 타고 피레우스로 가는 걸 좋아한다. 부두를 따라 걸으며 어떤 큰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지, 그날 밤에는 어떤 배들이 떠나는지 종종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 친구 야니와 저녁을 보낸다. 요즘 그는 작은 술집을 하고 있다. 눈앞의 광경은 늘 거기에 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한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멀리서 다가온다. 나는 야니의 술집에 서서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야니는 우리 아버지 또래다. 그는 렘베티카의 부주키 연주자였다. 팬들도 상당히 있었고 전쟁 후에는 위대한 마르코스 밤바카리스와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요즘은 오래된 친구들이 부탁할 때만 6줄짜리 부주키를 집어든다. 거의 밤마다 친구들이 부탁을 하고 그는 모든 노래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왼손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부주키 목을 쥔다. 그의 연주에 맞춰 내가 춤을 출 때도 있다. 렘베티카에 맞춰 춤을 출 때면 음악이 만들어내는 원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음악의 리듬은 울타리가 있는 동그란 우리가 된다. 거기서 당신은 한때 그 노래를 살았던 남자 혹은 여자를 앞에 두고 춤을 춘다. 춤을 통해 당신은 음악이 뿜어내는 그들의 슬픔에 경의를 표한다. 마당에서 죽음을 몰아내야지.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마주치지 않게. 벽에 걸린 시계가 장례식의 만가를 이끄네. 매일 밤 렘베티카를 듣는 일은 문신을 새기는 것과 비슷하다.
어이 친구. 야니가 라키 2잔을 마신 후에 말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지? 그 사람은 장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했다. 매일 그 소리지. 그가 말했다. 나는 술집을 나와 수블라키를 사서 한쪽 구석에서 먹었다. 잠시 후 종종 그러듯이 야니의 손자 바실리에게 의자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가로수 건너편의 좁은 골목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는 침묵의 골이 깊어지는 곳이다. 내 뒤는 서쪽을 향한 막힌 벽이었고 낮 동안 벽이 품고 있던 온기가 느껴졌다. 멀리서 야니가 렘베티카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좋아하는 곡임을 그도 알고 있었다. 너의 눈이 어린 누이야 내 마음을 가르네. 무슨 이유에선가 나는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벽을 등지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나 춤을 추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것처럼 렘베티카 한 곡이 끝나고 내 짐작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거기 앉았다. 배에 짐을 싣는 크레인 소리가 들렸다. 크레인은 밤새 짐을 싣는다. 잠시 후 완전히 고요한 목소리가 말을 했고 나는 철도원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페데리코, 그가 말한다. 잘 지내시죠? 목소리 들으니 좋으네요. 페데리코. 그래요.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몇 시간 후에요. 화요일이면 뵐 수 있겠네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페데리코. 샴페인 값은 제가 냅니다. 제가 낸다고요. 그러니 서너 상자 주문해 놓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니농은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요. 그 아이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철도원은 프랑스 쪽 알프스 산맥의 모단에 있는 방 3개짜리 집 주방에 서서 이탈리아어로 통화하고 있다. 그는 신호수, 2급 신호수이고 우편함에 적힌 그의 이름은 장 페레로다. 그의 부모는 이탈리아 베르칠리의 벼 생산지에서 건너온 이민자였다. 주방은 크지 않고 도로의 면한 문 뒤에 세워둔 오토바이 때문에 더 작아 보인다. 조리기 위에 놓인 냄비를 보면 남자가 요리를 하는 집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방에는 아테네에 있는 내 방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없다. 여자 없이 남자 혼자 지내는 방, 남자와 방은 모두 거기에 익숙해진다. 철도원은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다가가 펼쳐놓은 지도를 보며 지나야 할 길과 도시들을 확인한다. 피네롤로, 롬브리아스코, 토리노, 카살레 몬페라토, 파비아, 카살마조레, 보르고 포르테, 페라라. 그는 그 이름들을 적은 쪽지를 오토바이 계기판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 브레이크액과 냉각수, 오일,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한다. 체인이 충분히 팽팽한지 확인하기 위해 왼손 검지로 체인 무게를 가늠해 본다. 시동을 켜본다. 계기판에 붉은색 조명이 들어온다. 2개의 전조등을 확인한다. 그의 몸짓은 꼼꼼하고 조심스러우며 무엇보다도 부드럽다. 마치 오토바이가 살아있는 생명인 것만 같다. 26년 전에도 장은 똑같은 방 3개짜리 집에서 아내 니콜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니콜이 그를 떠났다. 아내는 그가 야간 근무를 하고 다른 시간에는 노동총연맹 조직과 관련한 일에만 매달리고 침대에서는 홍보 전단만 읽는 것에 질렸다고 했다. 그녀는 삶을 원했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 다시는 모단에 돌아오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아이는 없었다.